요즘에는 스카이 친구들도 학원에 많이 오고 플레이 경험은 물론이고 멋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죠. 신입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장르만큼은 완벽하게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지망생 기준이 아니라 현업인 기준의 압도적인 플레이 타임이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유튜브 개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게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이고 레이저존이라는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제 첫 번째 이유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게임 기획자가 가장 폐쇄적이에요. 아트 직군이나 프로그래머에 비해서 자료도 부족하고 커뮤니티도 많이 폐쇄적이죠. 기획서는 대부분 대비이고 기밀 자료죠. 올라와 있는 것들도 지망생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블로그를 한 이유도 게임 아카데미를 창업한 것도 이런 환경에 대한 분노와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발전했습니다. 신입 때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자료가 인터넷에 많이 없었어요. 다른 직군에 비해서 책도 부족했고 지금도 그래픽 디자이너는 아트스테이션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페이스북에 코리안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곳에서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요. 프로그래머들도 뭔가 문제가 막히거나 엔진 관련된 문제를 구글링 해보면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지만 게임 기획자는 그렇지 않아요. 기획은 막히면 정답이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검색하면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는데 기획적인 문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죠. 숙련된 현업인이 코멘트를 해주더라도 내부 사정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그릇된 조언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기획엔 정답이 없어요. 기획은 어떻게 잘하나요? 라는 질문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하죠. 많은 현업인들도 공감하실 테지만 기획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할 거예요. 재미라는 거는 아주 주관적인 영역이고 절대적으로 재미있는 기획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없죠. 누군가에게는 갓게임이고 누군가에게는 양산형 게임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대표나 PD의 마음이 정답이겠죠. 아무튼 제가 게임밥 먹은 거에 감사하면서 지망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푸는 썰은 국내 게임 업계의 기획자, 즉 게임 디자이너로 취업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경험한 게임이 국내 개발사가 만드는 장르와 일치하는가예요. 학원에 방문하는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던파 같은 게임들을 꿈꾸고 오는데요. 국내에서 PC 게임을 개발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은 전체의 5%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모바일이고 자금 여유가 있는 곳에서나 콘솔이나 PC 쪽으로 시도를 하긴 합니다. 본인이 꿈꾸는 장르랑 직군의 구인 공고를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게임잡이나 대기업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MMORPG나 수집형 RPG가 주를 이루고요. 액션 게임이나 퍼즐 게임이나 아주 간혹 가다가 슈팅 게임이 있어요.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상이 이렇다는 거지.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건강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롤 같은 게임을 만드는 곳도 없어요. 위쳐3나 스카이림이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젤다의 전설 같은 프로젝트에 취업하려고 하면 확률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저도 그런 게임들을 좋아하는데요. 학원생 기준으로는 20명 중에 1명꼴로 PC나 콘솔 프로젝트에 취업을 하세요. 대부분은 모바일로 가시죠. 하지만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게임들이 현업인들도 즐겨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하거나 분석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게임들만 취업하겠다, 그 게임 장르에만 취업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임을 꿈꾼다면 그냥 창업이나 해외 취업이 더 빠릅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국내에 개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저 마인드랑 개발자 마인드를 구분하셔야 돼요. 게임 회사도 회사이기 때문에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콘솔 게임이나 싱글 패키지 게임을 만들 거면 재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재미가 있으면 판매량은 확보가 되겠죠. 근데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은 달라요.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려야 되고 지속되죠. 예를 들어서
골드가 너무 부족하다, 확률이 너무 창렬이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라고 접근하는 게 대표적인 유저 마인드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 오는 친구들한테도 자주 하는 질문인데, RPG에서 강화를 왜 만들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물어보면 10중 8구는 그냥 강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경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죠. 실패했을 때 파괴가 되든 다운그레이드를 하든 재화 소모를 시키든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서 재화를 태워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수집형 RPG의 진화나 각성도 마찬가지예요. 외형 변화를 주기 위해서 스펙업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콘텐츠를 이용하게 만드는 방법일 뿐이지 개발사의 핵심적인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진화나 각성은 계속해서 게임 플레이 시간을 늘리는 좋은 수단일 뿐이에요. 면접 자리에서도 만약 게임은 재밌어야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요. 그냥 순진한 꾼돌이로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스마트하고 현실을 알고 정말 지금 당장 취업해도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죠. 세 번째는 장르의 전문가가 되시는 게 중요해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세상 모든 게임들을 다 플레이 해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게임만 많이 하면 게이머지 게임 기획자가 되긴 힘들어요. 현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갈면 갈수록 높아지죠. 제가 취업할 때는 눈높이가 높지 않았어요.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하고 게임 많이 해봤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스카이 친구들도 학원에 많이 오고 플레이 경험은 물론이고 멋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죠. 신입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장르만큼은 완벽하게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지망생 기준이 아니라 현업인 기준의 압도적인 플레이 타임이 필요하죠. 상담하는 친구들한테 또 자주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내가 가르쳐주면 무조건 서류 통과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플레이 경험을 만들어주진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MMO도 많이 하고 액션도 많이 하고 퍼즐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런 건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능하죠. 네 번째, 이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건데요.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해봐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에는 당연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게임 업계에 오시려는 분들이 게임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플레이 타임은 아주 깊고 넓어야 됩니다. 개발사에서 게임을 많이 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만렙 콘텐츠를 경험해봤냐 안 해봤냐 그 기준이에요. 만렙 콘텐츠를 경험해봐야 되겠죠. 넷마블 레오에서는 킹오파나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플레이 경험을 요구할 거고요. 펄어비스에서는 검은 사막 플레이 경험을 요구할 겁니다. 펍지에서는 공고 자체에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타임 300시간 이상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운동선수로 치자면 플레이 타임은 체력이에요. 운동신경이 타고나서 축구나 농구나 복싱 등을 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속할 수 없죠. 체력이 부족하면 경기를 계속해서 뛸 수는 없어요.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를 할 때도 재료가 훌륭해야 되죠. 요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재료가 썩었으면 맛있지 않아요. 게임 플레이 경험은 요리의 재료와 엄청 비슷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기획의 스펙트럼이 늘어나고요. 아이디어도 본인이 수집한 경험 DB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개돼지 게임, 양산형 게임이라는 표현에서 조심해져야 돼요. 저도 재미없어 하는 게임들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미라는 건 취향의 영역이죠. 게임 프로젝트는 성공은커녕 런칭도 힘들어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게임이 출시하고 망하죠. 소프트웨어 업계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상위 1%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양산형 게임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각 게임일 수가 있는 거죠. 음악으로 따지자면 아이돌 노래가 음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국내 기준으로 치자면 박효신이나 나얼이나 김범수 같은 사람들만 음악하는 건 아니잖아요. 트와이스나 레드벨벳도 훌륭한 음악이죠. 자신이 진정 재밌게 생각하는 게임성이 있고 뭔가 개척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영향력이 생겼을 때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지망생 입장에서 게임을 엄청 까내리기만 한다면요, 그닥 영양가 없는 평가를 받겠죠.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채용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잘 보고
내 플레이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자. 만약에 없으면 해외 취업을 노리던지 유행하는 게임 플레이 경험을 쌓든지. 두 번째, 유저 마인드와 개발자 마인드를 구분하자. 게임 커뮤니티에 달리는 댓글은 여론일 뿐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개발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고요. 불평과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획자라면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장르의 전문가가 되자. FPS든 MMORPG든 퍼즐게임이든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되기에는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이 장르의 문법을 파악하긴커녕 트렌드를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든데요. 하지만 개발사에서 높은 직급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면 게임 플레이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는 N사의 본부장님이나 대표님들도 자리에 핸드폰을 5개씩 켜놓고 오토를 돌리세요. 옛날이야 골프가 취미인 사람들이 경영을 했지만 게임 잘 모르고 뭔가 경영이나 게임성에 관여를 하면 아랫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일쑤죠. 네 번째,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하자. PC방 좀 다녀봤다가 아니라 내가 취업하려는 게임이나 경쟁작들의 만렙 콘텐츠를 경험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양산형 게임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만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블록버스터만 영화가 아니라 개그 영화도 로맨스 영화도 영화죠. 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